11화 마지막 장면은 비비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강철이는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며 인간의 감정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었는데요. 이번 비비의 죽음으로 세상에 존재한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로 인해 심장이 이렇게 아플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비비로 인해 영의정 김봉인이 풍산의 배우임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지금부터 11화를 돌아보며 12화 예고 분석을 통해 배우인 영의정의 최후와 최원우의 선택, 그리고 강철이와 열이의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비는 열이로 인해 강철이가 인간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걱정하던 중 팔척기를 천도하려면 이무기의 야광주를 모두 소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열이의 강철이에 대한 진심이 오히려 강철이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비비는 결국 풍산의 속임수에 넘어가 열이를 유인의 신당으로 데려가게 되는데요. 이는 팔척기가 이무기의 야광주를 노리기 위한 치밀한 덫이었습니다. 팔척기에 의해 위기에 처한 강철이를 대신해 칼에 맞아 야광주를 빼앗기며 죽음을 맞게 되는 비비. 이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던 건 강철이에게서 보았듯이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비비의 죽음으로 강철이는 생전 처음 슬픔의 심장이 조여오는 고통을 느끼며 열이에게 내가 왜 이러는 것이냐며 애처롭게 우는 모습에 저도 가슴이 뭉클했네요. 여기서 비비는 한국 설화에서 등장하는 영로를 모티브로 한 것 같습니다. 영로는 한국 민담과 탈춤에서 등장하는 전설적 생물로 부패한 양반을 처단하고 하늘로 돌아가기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존재로 묘사되죠. 비비가 승천을 위해 60세 넘은 탐욕스러운 양반의 영혼 100명을 먹어야 했다는 설정은 강철이가 말했던 선업을 쌓는 일로 정의를 구현하며 부패한 자를 처단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면을 보입니다. 철없어 보이지만 귀여운 동생 같았던 비비가 승천이 아닌 죽음으로 끝나게 된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편 비비가 죽기 전 영의정이 풍산의 배우라고 말했는데요. 풍산은 신당이 들통나자 영의정에게 찾아가게 되고 팔척귀의 힘을 통해 반강제적으로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12화 예고에서 강철이와 열이가 밧줄에 묶여 국문장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곳에는 영의정 김봉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일이 들킬까 마음이 급해진 영의정이 강철이와 열이를 잡아들여 또 다른 음모를 꾸미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알게 된 왕이 급하게 국문장에 도착하고 왕은 주변 사람들을 모두 물리고 열이를 풀어줍니다. 이때 열이는 팔척귀의 진짜 뒷배가 누구인지 알았다며 김봉인 대감이라고 말하죠. 왕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외조부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전에 데뷔를 풍산의 배우로 몰아가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고 열이의 말을 흘려들을 수 없어 영의정 김봉인을 불러들여 그의 의중을 떠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뒷조사를 하게 되면서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조부인 영의정이 배우였다고 확신하게 된 왕은 당장 잡아들이라 명하고 결국 죄인의 몸으로 수레에 타서 끌려가지만 복면인들에 의해 도망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사히 도망친 영의정은 변복을 하고 풍산이 숨어있는 곳으로 찾아가 그 귀신을 시켜 지금 당장 왕의 숨통을 끊어놓으라 윽박지르지만 야광주를 흡수한 팔척귀를 등에 업은 풍산은 예전의 풍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던 영의정 앞에서 천지장군이 그전보다 더 강력한 힘을 얻었다고 말하고 위협하는 영의정에게 맞서 팔척귀는 또다시 풍산에게 빙의하여 영의정을 공격하게 됩니다. 한편 왕의 가계도를 통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팔척귀가 자신의 고조부인 100년 전 왕이었던 연종대왕에게 원한을 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쟁 중 왕을 호정했던 인물이 그 공으로 명문가가 되었고 그 후손이 최원우 대감이라는 것까지 밝혀지면서 모든 것의 시작은 용담골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왕은 용담골로 서둘러 출발을 명하게 되는데요. 용담골에 도착한 왕은 최현우 대감 집에 머무르게 되고 이에 최현우는 전하께서 침수에 드시면 은밀히 밖으로 내보내거라 라고 말하는데 이는 최현우의 고조부인 최길상이 왕을 호정하며 기록한 광안문집을 빼돌리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안문집에는 지난편에서 예상했던 팔척기의 원한이 시작된 진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현우가 광안문집을 빼돌리기 위해 움직일 때 강철이가 그 모습을 보게 되고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알리지만 아직 광안문 집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화에서 데뷔가 풍산에게 속아 결국 아들을 죽게 만든 것이 본인임을 알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심경의 변화가 생기고 광화문집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데뷔로 인해 비밀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열이는 팔척귀를 온전히 천도하는 방법이 강철이가 야광주를 모두 소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에 열이는 강철이를 희생시킬 수 없기에 가섭스님을 통해 넙덕이 행한 방법을 알아내고 본인도 그렇게 해보려고
해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행하는 당사자도 위험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무기에 대한 전설을 살펴보면 바닷가 마을의 큰 구렁이가 여의주를 얻어 승천하려 했으나 한 여인이 용이 올라간다고 외치는 바람에 실패하고 깡철이라는 이름의 이무기로 남았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 강철이와 여리의 이름은 위 전설의 이무기와 여의주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철이는 위 전설에서 나오는 깡철이에서 따온 이름일 가능성이 높고 여리는 여의주를 상징하는 이름이 아닐까요? 이무기가 용이 되기 위해선 천년의 수행이 필요한데요. 이는 단순히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한 용이 마을에 비를 내려 가뭄을 해소하거나 악한 존재를 물리치는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무기가 수행을 통해 여의주를 얻는 것은 세상을 이롭게 할 자격을 갖추는 과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강철이가 본인의 희생으로 팔척기를 천도시키고자 하고 여리 또한 강철이를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인간으로 인한 부정을 인간을 통해 씻어내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강철이는 승천을 포기하고 여리를 선택하는 해피엔딩이길 바라봅니다. 계속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앞으로의 전개도 어떻게 될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토요일에도 본방사수 아시죠? 그럼 저는 다음화 예고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격려입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